우선 컬앱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컬앱하고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CSV 파일 저장돼 여기 클릭하시면 링크 따라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클릭하시면 네, 아마 여기 이렇게 열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파일이 좀 커서 이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 어떤 데이터 프레임인가 그런 탐색을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시궁구라고 하는 파생 변수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연월 컬럼을 이용해서 계약 연도, 계약월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대해서만 뭐 동별 아파트 뭐 가격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전국, 도와 광역시별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면적을 가지고서도 뭐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좀 열렸나 봐요, 그죠? 네. 근데 파일이 너무 큰가 보죠? 그쵸? 네. 파일이 다 잘 안 열리네요. 아마 너무 커서 이렇게 잠깐 나갔다가 들어갔군요. 네. 이게 아마 그 파일의 내용인데 보시면 그 문자들이 다 깨져 있어요. 이 문자들이 다 깨져 있는 거는 UTF-8로 작성되어 있는 파일이 아니에요. UTF-8로 작성되어 있는 파일이 아니고요. 한글이 들어가 MS 윈도우 한글 MS 윈도우에서 작성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는 읽어보시면 어떤 한글들이 들어갔는지는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숫자들이 있는 것도 있고 문자열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심히 보시면 자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얘랑 달라요. 뭐 202, 0, 그 다음에 59.8, 2019, 10, 그 다음에 뭐 4, 5, 19, 97, 2539 이런 거랑 좀 다르게 10 쉼표 900, 18 쉼표 500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별하게 따옴표로 묶여 있어요. 그쵸? 자, 요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CSV 파일 중에서 이렇게 생겨 있는 CSV 파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져 있는 CSV 파일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숫자예요. 숫자인데 어떤 숫자냐면 천자리마다 쉼표를 넣어서 자릿수를 구별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그 숫자예요. 근데 쉼표를 그냥 놔두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이랑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옆에 2, 2009, 10, 1999 이거랑 구별이 안 되죠. CSV는 쉼표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냐면 value와 value를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건데 여기를 따옴표를 묶지 않아 버리면 얘가 21이라고 하는 값하고 552라고 하는 값 32라고 하는 값과 500이라고 하는 값 이렇게 별개의 값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따옴표로 묶어준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런 정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우선 여기는 문제들이고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플롯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파이플롯. 그 다음에 혹시 넘파이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넘파이. 넘파이는 배열을 다루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다룰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판다스. 그리고 그래프를 매트플러립으로 그래프를 그리실 수도 있으시지만 C본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C본까지 이렇게 4개를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 경로를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파일 경로를 아까 저 경로는 GitHub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GitHub 사이트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데이터셋 여기에 아파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여기 링크 주소예요. 여기 링크 주소. 그래서 이 링크 주소를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 주소. 이 링크 주소가 여기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제가 링크가 걸려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아까 그 파일이 열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링크를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이 주소를 그냥 복사하셔서 그게 파일 패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파일이 저장된 경로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뭔가 네트워크가 조금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경로, 파일에 저장된 경로를 우리가 문자열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까요? 파트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는 with CSV가 있어요. with CSV. 여기에 파일 저장 경로를 주시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read CSV를 하고 거기에 파일 경로를 줬는데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UTF-8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 UTF-8이 아니구나. 한글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특별한 어떤 영문 윈도우, 한글 윈도우 이렇게 MS 윈도우에서 작성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아마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냐 그거 보시면 되죠. 혹시 뭐 중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중국어 인코딩 타입을 또 찾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 이거를 CP949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딱 보시면 에러가 없네요. 그죠? 에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제가 인코딩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된다 라고 했었던 게 이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밑에 셀을 하나 추가를 하셔가지고 헤드를 먼저 좀 볼까요? 헤드?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죠? 시군구. 여기가 시군구. 동까지 나와 있군요. 번지, 본번, 부번, 아파트 단지명, 면적. 면적은 실수겠네요. 59.8, 116.17 뭐 이렇게. 계약 연월 2019, 10.
뭐 이렇게 계약 1. 그러니까 이건 2019년 10월 4일이란 뜻이겠군요. 2019년 10월 31일이란 뜻일 거고 2019년 10월 5일이란 뜻이에요. 연과 월도 분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여기서는 엔진 파이썬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한 이거를 파이썬이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들어간 거였었냐면 세퍼레이터 때문이었어요. 세퍼레이터가 기본값이 쉼표인데 쉼표가 아니라 콜론 2개. 이렇게 2개 이상의 문자열이 합쳐져서 세퍼레이터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엔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안 써주셔도 돼요. 안 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연월은 뭐 연과 월을 좀 나누는 것도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자, 가격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105 900 18500 250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간에 1000자리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쉼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분자. 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얘네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숫자처럼 보이죠. 근데 숫자에 쉼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죠. 그 다음에 뭐 아파트층, 그러니까 몇 층에 있는 아파트냐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진 연도, 도로명 주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구 주소죠. 무슨 동 몇 번지, 몇 다시 몇 번지 뭐 이렇게 구 주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로명 주소, 신 주소가 되죠. 자,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여기 가격이에요. 가격. 인포를 한번 볼게요. 아파트.info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를 보시면 뭐 시, 군, 구, 번지, 본번, 부번, 자, 여기는 시군구나 번지는 문자열이고요. 번지까지는 문자열. 본번, 부번. 본번도 문자열이라고 하네요. 문자열. 아마 지금 여기 숫자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어떤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번은 여기가 정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지명, 이건 당연히 문자열이죠. 문자열. 면적, 실수, 계약 연월, 정수로 되어 있어요. 정수. 그 다음에 계약일, 정수. 가격 보세요. 가격. 가격을 보시면 여기가 문자열이에요. 제가 문제에서 뭐라고 드렸냐면 가격 컬럼은 숫자여야 된다. 가격 컬럼이 자릿수를 구분하는 콤마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가격은 숫자 타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문자열로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문자열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평균 계산할 수 없어요. 문자열들의 평균 계산 안 되잖아요. 최소값, 최대값은 문자열의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버려요.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이런 거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변경해야 돼요. 문자열로 변경하려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쉼표를 제거를 해야 돼요. 쉼표를 제거한 다음에 쉼표가 제거가 된 문자열을 숫자로 인트로 변환하는 것까지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층. 여기는 정수, 층은 정수, 건축 연도 역시 정수, 그 다음에 도로명, 여기는 문자열.
그래서 문제가 되는 컬럼은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이 숫자 타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문제가 되고요.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에 파라미터가 있어요. read CSV에 파라미터가 있는데 어떤 파라미터가 있냐면 델리미터, 헤더, 네임스, 인덱스, 유스 케이스, 컨버터, 스킵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데이트 팔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데이트 팔서는 여기 연월일 시분초 같은 게 나와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여기 이거예요. thousands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ousands. 그러니까 천자리 숫자라는 뜻이에요. 천자리 숫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자리 숫자를 구별해주는 구분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시멀이라고 되어 있죠. 데시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은 소수점을 구별하는 거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이 thousand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쉼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자, 일단 주석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encoding CP949. 자, 이거는 한글 윈도우스 MS 윈도우스의 기본 인코딩 값이고요. 그 다음에 thousand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쉼표를 제가 썼어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천자리 구분자로 쉼표가 숫자의 천자리 구분자로 쉼표가 사용됨 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read CSV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read CSV를 다시 하고요. 헤드를 다시 한번 출력해보세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가격 부분 보세요. 쉼표가 전부 사라졌죠. 맞아요? 쉼표가 사라졌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인포 다시 한번 볼까요? 인포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가격이 무슨 가격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됐죠? 정수가 됐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 판다스의 read CSV는 이런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파라미터들을 잘만 사용하면 웬만한 CSV 파일들 어떤 그 예외들이 있는 그런 그 CSV 파일들을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일들 없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숫자 사이에 쉼표가 들어간 거는 천자리로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value와 value를 구분하는 게 쉼표가 아니라 어떤 다른 특수 문자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아규먼트로, 많은 것들을 아규먼트로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래야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 되어 있는 컬럼을 뭐 숫자로 변환한다거나 뭐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규먼트만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까지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까지가 끝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한 줄로 끝난 거죠. 자, 데이터 프레임 파악하고 있는 인포, 헤드,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탐색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헤드 우리가 봤고요. 헤드 봤고, 테일 한번 볼까요? 테일도 한번 보죠. 아파트 점 테일 보시면 앞쪽에는 강원도가 있고요. 그다음 뒤쪽에는 충청북도가 있군요. 42,757이네요. 42,757.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을 보니까 2019년 10월로 되어 있고요. 아마도 여기가 다른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계약일 뭐 이런 거 있고요. 가격, 층, 연도 뭐 이런 거 있죠. 자, 디스크라이브 한번 볼까요? 디스크라이브 보기 전에 여기 번지 보죠, 번지. 아까 번지가 번지와 본번이 문자열이었었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게 문자열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547 다시 221 다시 이렇게 뭐 547 6번지 221 23번지 과거 주소는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중간에 대시가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시 빼버리고 얘네들을 정수로 생각하는 거는 안 돼요. 그죠? 그냥 이 대시가 있는 상태 그대로 남겨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번지 부분이 그 오브젝트였던 거예요. 오브젝트였던 거고, 아마 본번도 중간에 뭔가 그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대시와 같은 그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번지와 본번은 문자열. 그리고 여기는 바꾸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게 나아요. 굳이 얘네들을 정수로 바꾸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수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만 정수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문자열로 남겨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본번과 부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지 주소에서 대시 앞쪽에 있는 거를 본번, 그 다음에 대시 뒤쪽에 있는 거를 부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숫자 타입들 조금만 볼게요. 계약 연월, 그 다음에 가격. 계약일은 어차피 날짜기 때문에 1일부터 31일까지밖에 없겠죠. 뭐 그래도 한꺼번에 볼까요? 그래도 그럼 한꺼번에 보죠. 뭐. describe를 볼게요. describe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숫자 타입, 변수의 기술 통계량들을 보는 거죠. 사실 부번은 우리 관심 없어요. 여기는 뭐 여기가 숫자 뭐 이거는 관심 없어요. 뭐 이게 최소값 최대값 찾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면적은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값은 10제곱미터. 이게 단위가 아마 제곱미터일 거예요. 최대값은 291제곱미터. 그리고 평균은 75.9.
라고 하는 평균, 중위값은 82.5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을 보시면은요,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보세요.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보시면 291910 최소값이고요. 최대값도 291910이에요. 그 다음에 뭐 25%, 50%, 75% 평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은 2019년도 10월 달에 거래된 아파트들의 거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2019년 1월부터 2019년 뭐 12월까지 아니면 지금 올해 2020년이니까 작년 2021년이죠. 2021년이니까 작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뭐 이렇게 1년치를 조사하실 수도 있으신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한 달만 조사한 것도 42,000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치만 가지고 온 겁니다. 2019년 한 달치만 가지고 온 거고요. 네. 뭐 1년치를 조사를 한다거나 뭐 10년치를 조사한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아파트 가격들을 조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일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한 달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근데 9월 달은 10월 달이네. 10월 달. 네. 10월 달이니까 10월 31일까지 있는 거죠. 10월 31일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건 여기에요. 가격이에요. 가격의 최소가, 가격의 최대가. 그 다음 평균.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가격은 단위가 10,000원 단위예요. 10,000원. 그러니까 뒤에 숫자 0이 4개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0원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7,000만 원이란 뜻이에요. 이건 1억 2천만 원이란 뜻이고 1억 1,000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1,200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단위가 10,000원이 생략이 된 거다. 10,000원 단위로 읽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의 평균을 보면요. 가격의 평균이 3억 1,719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의 평균을 보면 3억 1,719만 원이었던 거예요. 최소는 600만 원. 최대는 48억 5천만 원. 48억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층수도 있고요. 아파트 층수의 최소값이 -1이 있네요. 이건 아마 지하나 반지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70층도 있군요.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있네요.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한 9층, 10층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중위값도 보면 9층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건축 연도를 보면 건축 연도의 최소값 196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제일 오래된 아파트 2019년 이게 조사 연도가 2019년이죠. 2019년이니까 2019년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것도 있고요. 정말 6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매매가 된 것도 있고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를 잘 보시면 특히나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를 보시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몇 가지 탐색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가격이란 말이죠. 가격. 가격의 분포를 파악을 해볼까요? 가격의 분포. 가격의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그래프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죠. 정확하게. 히스토그램 그리고 박스플롯 두 가지 정도가 적당할 거예요. 히스토그램 그려볼까요? 히스트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히스트 플롯. 데이터는 무엇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시면 되고요. X축을 저는 가격으로 할게요. 가격 이렇게. 이것만 주시면 되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히스토그램하고 박스플롯이 가장 적당할 거예요. 히스토그램하고 박스플롯이 가장 적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워닝 나오죠. 이 워닝이 나오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X축에 사용되는 여기 X축 이름 이게 가격이죠. 가격. 한글 폰트가 없어서 그래요. 구글 콜앱에 한글 폰트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빈스를 조금만 더 주시게 되면 한 20개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요런 막대 그래프. 30개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작은 막대 그래프. 지금 X축을 보시면 X축이 요렇게 떨어지죠. 여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까 최대값이 48억이었죠. 48억. 거의 대부분 아파트 가격은 다 여기에 있어요. 10억 미만. 10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정말 10억을 초과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정말 한두 개씩 혹은 뭐 몇십 개씩 있는 거예요. 이런 분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예요. 여기가 전부 다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웃라이어. 한두 개씩 있는, 두세 개씩 있는 그런 아웃라이어들이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이해되시죠?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거는 컬럼 이름이 한글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점심시간에 구글 콜앱에서 그래프에 한글 폰트 사용하기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나눔 폰트라든가 이런 그런 폰트들을 설치하는 방법, 폰트를 설치한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될 거고요.
박스 플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 보실 때는 마찬가지로 C본 라이브러리에서 박스 플롯 이용하시면 돼요. 박스 플롯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도 사용 방법은 똑같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리고 X축이냐 Y축이냐, 어디에 놓으면 X로 놓으면 X를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박스가 어떤 모양일까요? 박스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이 구간을 어디로 놓고 그리겠다고 했으니까 X축에 놓고 그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옆으로 누워있는 박스 플롯이 나오게 됩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0%의 데이터는 어디에 몰려있다, 여기에 몰려있다, 여기에 몰려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펜스를 지나서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많다. 어디까지? 48호까지 아웃라이어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프레임 Y축을 가격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박스가 이런 모습의 박스가 되는 거죠. 물론 C번이 아니고요. 파이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돼요. C번이 아니라 파이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 중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의 분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면적도 한번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 면적도 연속형 분포 연속형 변수죠. 그러니까 뭐 10제곱미터에서부터 뭐 200제곱미터까지 뭐 이렇게. 어떻게 그리시면 될까요? 히스토그램 먼저 그려볼게요. 히스토그램 먼저 그려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은 아파트. 자, 여기서는 X축을 면적이라고 하시면 되죠.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피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나와요. 이런 모습의 피크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빈즈를 20개로 한번 해볼까요? 20개로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아까 피크 있었죠, 피크. 요 부분에 많은 집들이 있었던,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던 거. 그리고 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그 실제로 매매가 되는 아파트들의 대다수는 평형으로 보면 대략 뭐 한 50에서 60제곱미터, 50에서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는 90이 좀 안 되죠. 뭐 한 80에서 90제곱미터. 이런 부분들이
매매가 활발한 그런 아파트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소형 평수들도 있는 거고, 그 중간 평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대형 평수들이, 큰 평수의 아파트들인 거예요. 아파트들인데, 좀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하죠. 넓게 분포를 합니다. 84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물론 대형 평수, 소형 평수 뭐 이렇게 다른 뭐 이게 있긴 있지만, 그 공공주택, 그러니까 민간 분양 말고요. 민간 분양 말고 그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그런 거 있죠. 거기 기준이 되는 평수예요. 이게 아파트 방 3개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선호하는 평수가 이 정도의 그 아파트들이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박스 플롯으로 그려서 볼 수 있어요. 가로로만 그려서 한번 볼게요. C본 박스 플롯. 데이터는 아파트 X축을 가격이라고 놓고서 plt.show 보시면 위쪽하고 히스토그램하고 비교해 보세요. 히스토그램하고 비교해 보시면 50%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최소값과 그 다음에 위쪽에 아래쪽 펜스, 위쪽 펜스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최대값은 어디, 죄송합니다. 가격이 아니고 면적이죠. 죄송합니다. 면적. 네. 여기는 이상치가 아웃라이어가 아래쪽으로도 아웃라이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아웃라이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50%하고 75%가 거의 비슷해요. 그쵸? 네. 사분위수를 보면 사분위수의 50%하고 75%가 비슷해요. 자, 이 얘기는 전체 그 매매가 된 아파트가 100개다 그러면 그 중에 25개가 비슷한 평수였었다는 얘기예요. 50%에서부터 75%니까 25개 정도의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비슷한 평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기에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50%가 몰려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일단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까지만 좀 저희가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 가지 어떤 전처리 같은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